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신지입니다. 거의 2주간에 걸쳐서 청소년 상담사 1급 집단 연수에 참여 중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동영상을 켜봤습니다. 청상 집합 연수는 말 그대로 원래 이제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 이제 비대면으로 집합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사람이 이탈이 되면 이석 시간으로 이제 그 체크가 돼서 출석이나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이제 전체 한 60분 정도가 만약에 공석이 되거나 자리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연수가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합 연수 전에 저희가 이제 러닝이라고 강의를 듣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과제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당, 모든 과목에 다 과제가 있는 건 아닌데, 슈퍼비전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세미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세 개 정도 과제가 있는데, 한 굵직굵직하게 뭐 하다 보면, 한 과목당 20페이지는 기본으로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과제를 감당을 하셔야 되고, 슈퍼비전은 정말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 준비하듯이 추가로까지 다 풀어야 돼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나눔을 합니다. 실습으로 서로 이제 그 내용들을 서로 이제 슈퍼비전도 해주고 관찰자도 되고 뭐 참여자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반당 한 2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집단 연습 때는 이렇게 분반을 시켜주시고 이제 나누어서 모듬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전체 듣는 과목들은 한 7과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식을 이제 되게 단기간 동안 엄청 축약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육체 피로도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상담사 이런 이제 집단 연수 전에 과제를 할 시점에 보면 이렇게 책을 보내줘요.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에서 프로그램 개발 책도 있고, 슈퍼비전 관련된 책도 있고, 뭐, 청소년 위기계획. 그래서 이 위기계획에는 뭐, 조현병 사례, 강박증, 그리고 뭐, 그런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그래서 그 DSM-5 증상 중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증상들 위주로만 좀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상담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담 기관에서 이제 주로 호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사례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신증이라고 해서 그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이런 케이스도 이제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냥 상담센터에 바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서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하드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정말 확실히 많이 늘었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이게 어떤 한 연령층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 만연화돼 있는 어떤 증상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세미나나 이런 청소년 정책 관련 이제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집단 연수 이제 기간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뭐 성폭력이나 뭐 도박 이런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게 꼭 청소년에만 국한되는 내용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합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전국구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다 만나뵐 수 있어서 다양한 사례 그리고 지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온라인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입실해 보면 서울 계신 분들이 더 적어요. 그래서 되게 놀랬고, 어, 조금 이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만 막상 강사분들이 당일날까지 자료를 막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 백몇 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강의 자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너무 이제 뽑아야 될 분량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 동영상 자료도 많이 갖고 오시고, 이게 학습 자료,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웬만하면 이제 석박 정도 되면 거의 이제 그 발표 위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석사 때까지는 그래도 좀 강의를 해주시는데, 박사 과정 때는 거의 박사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는 수업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오랜만에 남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대신 뭐, 저는 이제 꾸준히 뭐 북리딩을 한다던가, 제가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듣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막 정말 다 여러 개의 강의를 장시간, 막 9시 반에서 6시 반 이렇게 들어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내용의 강도가 생각보다 깊어요. 그러니까 세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이제 센 사례들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이제 학교 장면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상담심리학회나 뭐 상담학회, 뭐 좀, 이렇게, 그, 취득하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간과 뭐, 돈의 투자, 막, 여러 가지 기간 투자가 굉장히 오래되는 자격증인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은, 어쨌든, 이제, 기간은 좀 한 2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시험도 그렇게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추구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자격증의 어떤 퀄리티가 더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면접도 한국 상담심리학회 그 면접보다는 저는 수월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조금 이제 틀리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만회할 기회를 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 이제 연수 과정은 조금 이제 되게 독특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수 과정이 그냥 한 가지 뭐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되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굉장히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청소년 상담사 뭐 집합 연수 자체는 2주에 걸쳐서 하지만 그 전에 사전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닝 그 수업도 강의도 들어놔야 되고, 그런 게 이수가 다 돼서 전체 이제 10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국 상담심리학회 뭐 이런 자격증에서는 그냥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청소년 상담사 1급, 7득을 이제 얼마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틀 뒤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자격증은 조금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방 나와요. 청상 1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정도는 기관의 어떤 장을 만드는 약간 그런 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현재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센터장이 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2급이든 1급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꽤 들을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상담실을 운영해야 될지.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취업을 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이제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부 이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제가 1급이 있을 경우, 이제 기관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국 상담 심리학회 이 자격증 이전에 만약에 내가 뭐 심리학과를 학부를 나와서 청소년 상담사 3급부터 꾸준히 이렇게 밟아가지고 2급, 1급까지 올라오시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뭐 슈퍼비전 하는 거는 좀 비용은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한국 상담 심리학회나 상담학회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유튜버 중에
이렇게 자기는 한국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너무 그 수련 비용이 비싸고 기간이 길어서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만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 한국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뭐 이쪽 정회원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가 자격증은 오히려 그렇게 수련 자격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1년 내에, 그러니까 최근 1년 내에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련을 받았다고 해도 최근 1년 내에 뭔가 수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수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왜 최근 것만 인정을 한다던가, 뭐 그리고 학위 과정을 조금 더 인정해 준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이제 뭐 저는 3급, 2급 없이 3급도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시험만 보고 그때도 연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굳이 상급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이 또 있으니까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1급을 하게 되면서 연수 과정이라는 건 이제 처음 접해보는 상황인 건데, 굉장히 빡세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졸음을 날려주는 껌을 먹으면서, 정말 예의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화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씹으면서 지금 강의에 임하고 있는데, 강사들마다 되게 질은 또 좋으시긴 하시지만, 좀 이제, 좀 강의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강의력들이 조금 많이 다르셔서 편차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100페이지 넘게 막 이런 강의록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날것으로 어떤 뭐 교육부 막 이런 자료들만 이렇게 띡 올려주시고, 그걸 보고 그냥 같이 보는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그렇게 너무 막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을 3개나 올려주시면 이걸 뽑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니까 PDF 파일 자체에도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메모를 남기면서 좀 필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나마 좀 덜 졸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진짜 저는 제일 쥐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눠주시긴 했는데, 이제 성폭력이나 아니면 도박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은 법과 되게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도 만약에 알게 되면 정말 좋은 상식으로도 남을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상담자이기 때문에, 뭐 아동학대를 당하는 그 청소년을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이제 알 수 있고 민감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런 법적 처리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판례에 나온 그런 사례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서희초 교사분이 재작년 정도에 한번 이제 돌아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교사분이. 그래서 이 교사분들이 인권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인권 조례 이런 걸로 통해서 그 교권이 굉장히 많이 추락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너무 역으로 이제 고소당하는 이런 사건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지도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인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사례들이 정말 많아졌다.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아이도 되게 비슷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팬데믹 시대에 본인들은 원치 않게 그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래 관계 형성에 민감한 시기고, 그때 또래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또 다른
다른 결의 또 대인관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연령대도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정말 같은 또래의 그 사회관계 형성을 하는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시절을 이제 통으로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이제 고등학교 특히 이제 진학하면서 되게 부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학습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애는 공부는 안 하고 항상 이제 게임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민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담자는 정말 끊임없이 봐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되더라도 상담자는 그래도 그 사람의 한 명의 그 뭔가 안전지대가 돼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해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제가 직접 제 내남자한테도 물어보면, 근데 그러면 상담실에 왜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대화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공부를 하고 있고, 입시 준비 중인데 자기는 대화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어깨에 무게감을 많이 느꼈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청소년 심리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래 저는 청소년 커리어 코치부터 제 진로를 시작했던 사람이라 청소년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랬지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후기 청소년들, 그 대학생들을 좀 이제 우리가 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 상담센터에서 꽤 오래 한 6년 가까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인턴, 레지던트, 초빙 상담원 뭐 이런 식으로 객원 상담도 하고 뭐 시간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되게 많이 와닿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설로 작년부터 이제 옮겨서 전 연령대를 다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대상들을 보면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사춘기를 이제 겪으면서 또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그 우울과 그 힘듦을 맞벌이 부모님 밑에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이제 사춘기고 아직은 이제 뇌 발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어나는 독특한 또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든가, 뭐, 마술적 사고를 한다든가, 내가 최고야. 난 여기서 떨어져도 살 수 있어. 이런,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정말 그 선생님들도 다 기피하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웬만하면 담임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 이제 기업 상담을 제가 하면서도 학교 교사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기업 상담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교사가 돼서 상담실에 오세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그 연령대를 저는 다 이제 겪어보고 나니까 너무 연결이 많이 되고, 근데 정말 요즘은 이제 교수가 돼도 대학생들을 이제 대할 때 그 팬데믹을 특히 겪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MZ 세대의 특성이 굉장히 독특하다. 정말 저 때와의 세대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중독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이들의 그 윗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경계를 잘 갖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 이제 연수 이 전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정말 이 부분은 청소년 만약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상이 저는 이 과정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9시 반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시간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주고 그렇게 해도 9시 반부터 물리적으로 6시 반까지는 계속 앉아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식곤증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또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정말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전국구에서 또 나눠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근데
이렇게 자료집을 줘도 자료집을 거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따로 자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게시판 뭐 이런 곳에 올려주시니까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다운을 받으시고 꼭 강의를 하면 이제 설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평가에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셔야지 그 강사분들이 또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또 이렇게 더 개선해서 더 나은 강사분들을 또 초빙할 수 있는 거고 본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겉으로도 웃고 해도 할 건 다 합니다. 얄짤없이 또 평가를 할 건 다 하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랬지만, 평점이 거의 한 4.5 만점에 한 4.8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강사들이 뭐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잘 가르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법도 정말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강의 전달력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고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강사분도 있으세요. 뭔가 강의력도 너무 허술하고 뭔가 이렇게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래서 저도 말이 좀 빠르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거를 체킹을 많이 해요, 스스로도. 제가 또 혹시 말이 빨랐냐. 제가 또 이렇게 좀 약간 열정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막 빨라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최대한 내가 느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남들이 보기엔 정상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 이 유튜브를 열심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저희 또 시어머니께서 말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버들 거 보면은 1.5배속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또 주시니까, 저는 제 거를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말이 빠르다는 생각 안 드는데, 또 나이가 있는 층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1급 이제 과정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제가 이르고 있는데 또 현장의 어떤 이 목소리 그때 아니면 또 제가 또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켜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30분 뒤면 연수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정말 국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 게 이제 바로 어, 뭐 집에 이제 뭐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합염사에서는 좀 돌아다닐 수도 있고 화장실도 중간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래서 또 멀리 이제 가서 이제 직접 들으러 가야 되니까 주말을 끼고 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좀 저의 입장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을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다양한 또 선생님들을 정말 많은 장면에서 또 만날 수 있어서 흔치 않는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혹시 이제 앞으로 청소년 상담사나 아니면 이제 상담자로서 우뚝 설 그런 예비 상담사들 또 이런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사 1급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해주시고 주변에 또 이런 내용을 잘 공유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다 널리 널리 공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쓴 전자책이 나오는데, 8명의 그러니까 상담 심리사들이 모여서 자신만의 치유 이야기를 좀 썼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좀 그러니까 집단을 좀 나눴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엮어서 만든 책인데, 하루 이틀 뒤면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또 나오면 다시 또 유튜브를 켜서 이게 동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였습니다.